신흥고등학교 1학년 학교 프린트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린트는요,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중단원 평가입니다. 1번 문제는 건너뛰고요. 우리 2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4차 방정식 요거의 실근중 무리수인 두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뭐 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x에다가요 한번 우리 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에다가 1을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1 빼기 1 빼기 4 더하기 1 더하기 3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식은요 x-1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요. 인수분해 해주면요 x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세제곱 나왔고 마이너스 그러면 4x를 주고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0. 우리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고수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려우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기 우리 두 번째 식에도 한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4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던 우리 3차식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요. 인수분해 해주면 x 제곱 주고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x 주고 마이너스 x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을 주면 네, 이렇게 우리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는요 1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유리수군이 나와줄 거고요. 요거는 우리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무리수군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무리수인 두 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 소리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플러스 a 요게 우리 0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정리해주면 뭐가 나오냐? 2a는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면요.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이때 우리 아까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해주면요. x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3은 0 우리 이렇게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이 아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요거요 원래 어떻게 요렇게랑 요렇게 아닌가? 어디지? 이렇게랑 이렇게 먼저 인수분해 해가지고 치환해서 다시 인수분해하고 요런 문제인데 우리 요런 거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a분의 c가 나오고요. 우리 3차 방정식에서는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여기에서는 3차 방정식에서는 모든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e라고 두면요. 4차 방정식의 우리 모든 근의 곱은요. 뭐가 나오냐면 a분의 우리 e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이고 모든 근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 해주면 되겠죠. 이거 전개해봤자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다? 1일 거고요. 1분의 그 다음에 상수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얘네들이 곱하면 2 곱하면 6 곱하면 24 거기에 4를 더해주는 거니까 상수는 얼마가 나온다? 28이 나온다 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5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우리 오메가라고 할 때 이거를 간단히 구해라. 그럼 우선 처음으로 우리 인수분해하고 오메가가 어떤 식인지 먼저 알아냅시다.
그럼 요거 인수분해주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그때 요 2차식의 근이 오메가랑 우리 오메가 바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 이거의 근이니까요. 요것들에.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오메가 50제곱은 우리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은 48 이렇게 적어주겠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우리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얘는요,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분의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라고도 우리 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분의 1 더하기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요, 그때 우리 요 식을 한번 또 이용해주면, 요 식을 우리 어떻게 해줄 거냐?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요,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은 0입니다.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답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가 우리 x인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1cm 줄이고 높이를 2cm 늘렸다. 그랬더니 부피가 이렇게 되더라. 갑시다. 그럼 가로는요 2cm 줄였습니다. 세로도요 1cm 줄였습니다. 높이는요 2cm 늘렸습니다. 그때 요거의 값 부피가 얼마가 되었더라? 10이 되었더라. 그때 우리 x를 구하는 건데요. 요거 그냥 대충 숫자 집어넣어서 어차피 찾을 겁니다. 왜? 이거 전개해가지고요. 어차피 얘 넘겨서 또 인수분해할 때 뭐해요?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또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럼 이거 전개해서 숫자를 집어넣을 바에는 그냥 여기 이 식에서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충 우리 때려 맞추도록 가봅시다. 우리 10은요. 어쨌든 간에 2 곱하기 5이니까 5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보자 한번? 3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x에 3을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 곱하기 2 곱하기 5는 정확히 우리 10이 되니까요. 3이 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거의 근은요. 3입니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7번과 8번은요. 건너뛰고요. 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수 xy의 순서쌍을 구하세요. 요거 딱 보니까요. 연립방정식 풀려보니까 우리 두 번째 식이요.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인수분해가요. x 더하기 3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문제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위에 걸 만족시키면서 첫 번째 식을 만족시키거나 그 다음에 위에 걸 만족시키면서 요거를 만족시키면 되겠죠. x 빼기 y가 0임을. 즉 뭔 소리냐면요. 위에 문제는요. 우리 문제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x제곱 더하기 xy는 6과 x 더하기 3y는 0 요게 되거나 우리 뭐가 되면 된다? x제곱 더하기 xy는 6 그리고 x 빼기 y는 0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요게 되거나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해를 구하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도 글이 나오고 여기서도 글이 나와줄 건데 우리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양수 x, y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x하고 y가 둘 다 우리 양수가 되는 거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정리해주면 x는 마이너스 3y가 되는 거기 때문에 x하고 y는요, 부호가 다를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굳이 근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식을 보면요. x는 y가 되기 때문에요. x하고 y의 부호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 식에서만 우리가 근을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쓸모없는 식은요.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모있는 식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 x랑 y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 식에다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냐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6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x제곱은 6이니까 x제곱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럼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와줄 건데 그때 우리 y의 값도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이 된다. 왜 x하고 y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때 양수를 물어봤으니까 요 순서쌍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얼마가 된다? 3 더하기 3이 돼서 6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10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쌍의 해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x 더하기 y는 4. 여기 x 더하기 y가 있네. 그럼 식을 좀 깔끔하게 우리 고쳐서 갈 수 있겠네요. 그럼 x 더하기 y는 4. 그리고 그러면 xy는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둘이 더한 게 4고 둘이 곱한 게 a가 되네요. 이거 그건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 뭔 소리냐면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a는 0이라고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우면요. a의 근을 뭐라고 하자? x랑 y라고 두자. 그랬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방정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요,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건 뭘까? 우리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근이 우리 두 개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근이 여기서 두 개가 나온다고 쳐봅시다. 1하고 3이 나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x가 되는 건 뭐예요? x는 1이 되고, y는 3이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뭐예요? x가 3이 되고, y는 1이 될 수 있겠죠. 요렇게 몇 쌍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면 두 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x하고 y하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얘가 한 근이 된다는 건 뭔 소리냐? x랑 y랑 서로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x랑 y랑 같다는 거는 이 a에 대한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구나.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우리 a가 얼마여야 된다는 거 바로 보여요? 그쵸? 우리 4가 돼야 된다는 게 바로 보이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1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 정수가 있다. 각 자리의 수의 제곱의 합은 74이고 1의 자리의 숫자와 10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정수와 처음 정수의 합은 132이다. 그때 처음 정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요, 처음 정수를 이렇게 봅시다. 10x 더하기 y라고 봅시다. 그럼 x가 10의 자리수, y가 1의 자리수라는 것도 우리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처음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10의 자리수, 각 자리수의 제곱의 합이 얼마가 된다? 74가 됩니다. 라는 거 하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거와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우리 바꾼 게 되는 거니까요. 바꾼 수는 뭐가 되냐면 10y 더하기 x가 될 텐데 그 두 개를 더한 게 얼마가 된다? 132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더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나온다. 11x 더하기 11y는 132입니다. 이런 게 정보가 나와주네요. 그럼 요거 조금 우리 정리해주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된다? 22. 1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처음 정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얘를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찾아도 되는데요. 우리 어차피요 x하고 y는 뭐라는 거 알아요? 정수라는 거 아니까요. 그냥 바로 그냥 때려 맞춰서 계산해 봅시다. 봐볼까요? x 더하기 y가 10이니까 7하고 5라고 하면 7, 7에 49 더하기 5, 바로 나왔다. 바로 나왔다. 그렇죠. 7 더하기 5는 12가 되는 거 알고 우리 제곱하고 제곱해서 한번 딱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74가 바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냥 바로 찾아도 됩니다. 왜? 뭐라고 했으니까?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x 더하기 y,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는 모양이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x가 7이 되면 y는 뭐가 되고요? 5가 되고 x가 5가 되면 y는 7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처음 정수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75가 있고요. 또 뭐도 될 수 있다? 57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12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요거이다. 요런 문제 우리 풀 때는요, 딱 사이즈 보니까요, 등호가 있는 식은 요 식이죠. 그랬을 때, 그럼 등호 있는 식은 요 식이죠? 여기다 우리 3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등호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우리 등호가 없는 애는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등호가 성립한다, 같아진다라는 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얌생이 같이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식에다가 우리 뭘 집어넣자고 했죠, 금방?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3을 집어넣자. 3 집어넣으면 3 더하기 a는 6 빼기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a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끝났네. 이거는 뭐 굳이 뭐 넣어볼 필요 없는데 한번 넣어서 우리 확인만 해봅시다. 답은 2가 나온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우리 2분의 3 넣어봅시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샥샥 약분하고 마이너스 6은 했다.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뭐 나오지? 슉슉 4. 마이너스 9는 착착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뭐 같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얌생이처럼 풀어보는 방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13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등식, 우리 절대값 부등식이 우리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이걸 만족시키는 우리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요거는요, 원래는 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간을 3개 나눠서 푸는데,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요, y는 2, 절대값 x 더하기 1, 마이너스 3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요, 우선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하나 체크해주고요, x가 2일 때 체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9를 지납니다. 그리고요, 2를 집어넣으면요, 여기는 3, 6,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기울기 체크하면은 3 증가했더니 15 증가했다.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 이상일 때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2 이상에서는요, 여기 양수니까요, 여기 1차식에서는 기울기가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2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2 이상에서는요,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죠. 여기 2가 있고 여기서는 기울기 1이 나오고 기울기만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 2 이상이면 기울기가 1일 거니까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온다고 쳐봅시다. 그럼 치면 우리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후에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이쪽 2보다 클 때는 양수였잖아요. 그럼 여기는요, 2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음수가 나와줄 거기 때문에요, 기울기가 반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1이 된다. 그래서 기울기가 1이 된다. 이런 식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뭘 물어봤냐면 1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9 있고 여기 6 있는 거 보니까 1은 대충 어디 쪽에 있을 거냐면 한 여기 사이에 1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y는 1. 그때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빨간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럼 뭘 구하면 돼요? x좌표와 여기에 x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잘 봐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요거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1이고 높이가 1이고 여기는 6이니까 요거의 길이는요, 얼마가 됨을 알 수 있다?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얘가 5라고 했죠? 그렇다는 건 뭐야? 1대 5, 1대 5. 요거 정립해야 되는 거니까 요게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에서 1만큼 뒤로 간 거니까 여기에 x표는 얼마가 된다? 1이 됩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1대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러면 2로부터 5만큼 앞으로 간 거니까 여기 x표는 얼마? 7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적어줄 수 있냐면요, 그러면요, 그는 1부터 7까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4번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개쩔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식으로 구간 나눠가지고 뭐 3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도 되는데요. 저처럼 그냥 그래프 쓱싹쓱싹 그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게 아마 연습이 안 돼 있으면요, 식이 더 편할 텐데 그때는 뭐 식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게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게 이해가 잘 된다고 하면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14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뭐야, 벌써 이거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거 알고 있고, 대충 벌써 사이즈가 근이 뭐가 보여요? 마이너스 1하고 4가 보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2차식적으로 입이 닫혀 있으니까 근도 이렇게 닫혀 있을 거고요.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 0, 1, 2, 3 있을 거니까 요거 사라지고 둘이 더 3개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뭐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이지. 좋아요. 이렇게 됐나요?
15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1하고 3, 아이, 끝나버렸네. 어차피 여기 1 넣으면 0 되고 3 넣으면 0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하고 3은 이 방정식의 그냥 근이다라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려도 되겠네요. 그럼 A는 두근의 합의 음수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4. B는 얼마가 된다? 두근의 곱이니까 3.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뭐 이런 거야 뭐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너무 쉽죠?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2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사실 우리 그래프가 몇 개가 떠올려야 되냐면 6개 정도가 떠오르면 좋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래로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아래로 볼록인 거 3개와 위로 볼록인 3개가 그래프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요, X축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접할 때, 이렇게 우리 안 만날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 X축 위쪽, X축을 포함한 위쪽, X축을 포함한 위쪽, X축을 포함한 이쪽, X축을 포함한 이쪽, X축을 포함한 이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족하는 게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기 너무 많아. 정확하게 여기 뭐야? 이 하나 같네. 얘는 없어. 라고 해가지고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돼야 되냐면요. 지워서 우리 아까 아래쪽에 있는 요 그래프가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됐죠? 그죠? 여기가 우리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A, B, C의 부호를 나타냈습니다. 나타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서 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요. 한번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식 세우지 말고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로 블록일 거니까 A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B는 어떻게 찾냐면요. 우리 축의 방정식으로 찾습니다.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우리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A가 음수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다는 것도 알고, 그럼 B도 뭐일 수밖에 없다? 플러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B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C는 어떻게 찾냐면요. X축이 어디에 있죠? Y축이 2보다는 왼쪽에 있을 거니까 여기 Y 절편이 우리 C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C 같은 경우 우리 Y 절편은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입니다. 라고 해서 음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몇 번이 된다? 우리 2번이 된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요, X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준다?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부호를 찾아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수의 그래프가 이거일 때 요거의 해가 이거다. 그럼 F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요, F 안에 들어오는 수가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요, 요거의 해를 구하라고 하면은 해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다시 F 안에 들어오는 이 친구들이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요, 마3 x-2k 6, 이 마이너스 2k 넘어지면 마3 더하기 2k x 그리고 6 플러스 2k, 근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거의 근이 요거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k는 얼마가 되면 알 수 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18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우리 제한된 범위에서요, 얘가 항상 성립할 때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우리 제한된 범위가 나왔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결해 볼 겁니다. 그리고 식이 양쪽으로 갈라졌는데 일로 넘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y는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한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려면요, 우리 인수분해를 해주면, 완전 제곱꼴로 고쳐주면 좋겠네요. x-2분의 1에 제곱해주고 4분의 2분의 생겼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대칭축은요, x는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요. 그때 우리 제한된 범위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은요, 2분의 1하고 가까울 거니까 여기쯤에 1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좀 멀리 있을 거니까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보면요, 뭐 하면 된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어땠으면 좋겠다?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소리는 이만큼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냐면요, x축이 여기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죠.
그럼 어디까지 있을 수 있냐 x축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 상관없죠. 왜 0이 돼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전부 다 x축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됐죠, 그죠? 그러면 그때에 여기에 우리 위치를 찾아보면요. 여기에 위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니까 여기 y의 값이 위치가 뭐냐면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1 마이너스 k, 즉 5 마이너스 k. 여기에 위치는 5 마이너스 k입니다. 근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식은 뭐냐면 5-k는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요,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k는 어떻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 강당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다. 의자 한 개에 5명, 우리 이런 문제는요, 너무 대표 유형이죠. 그쵸? 이건 대표 유형인 만큼 그냥 푸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니까 의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요, 우리 x를 의자의 개수라고 할 거고요. 의자의 개수. 우리 y를요, 학생수를 우리 한번 y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자 한 개에 5명씩 앉으면 학생은 8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학생 수를 기준으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을 보고서 우리 한번 식을 하나 세우면 뭐냐면 학생 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의자 하나에 5명씩 앉으면 학생 8명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의자에 앉은 학생 수는 5x명, 그리고 못 앉은 학생 8명을 이렇게 더해주면 그게 우리 y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6명이 앉으면 의자가 하나가 남는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의자가 요렇게 뭐 있다고 봅시다. 땡땡땡 의자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1명, 2명, 3명, 4명, 5, 6, 1명, 2명, 3명, 4명, 5, 6명 이렇게 우리 앉다 보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의자에는 앉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의자에는 앉는 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하나, 둘, 셋, 넷, 5, 6명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앉지 않은 요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여기는 아무도 못 앉는다는 거 보니까 이 의자에는 한 명이라도 앉았으니까 한 명부터 몇 명까지는 앉아있을 수 있다? 6명까지 앉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여기 마지막까지 꼭 6명이 다 앉아야 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 문장에 지금. 그냥 의자가 하나만 남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맨 끝에 의자에는 못 앉고 여기 의자에는 1명에서 6명 정도가 우리 앉아있으면 딱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식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학생 수는요. 가장 작을 때에는 여기서 한 명이 앉을 때가 가장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6명씩, 우리 6명이 우리 앉는 보장된 게 몇 개냐면 전체가 x개였는데 2개는 6명 앉는 게 보장 안 되어 있으니까 6명 앉는 게 보장되는 의자 수는 x-2개고, 그럼 이만큼 이제 학생이 앉았고 거기에 이제 한 명 앉은 거가 우리 그 학생 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을 때고, 많을 때는 어떻게 된다? 6의 x-2에 몇 명이 앉을 때? 6명이 앉을 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이만큼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6명 앉을 때. y는 그 이 두 수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우리 이런 문제는 너무 자주 나왔던 거여가지고요. 그냥 풀이 방법을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요. 식 정리해주고요. 12x가 아니지. 6x-11 우리 y 대신에요. 5x 더하기 8 집어넣고,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놓고서 우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식이 나오냐면 우리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4,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요 14보다 크거나 같고 1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x의 범위가. 그때 x 의자의 개수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요, 답은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20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될 수 없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 해 찾고 요거 해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식 보니까 인수분해가 너무 깔끔하게 된다. 가봅시다. 보면은 요거는요 마이너스 1하고요 4가 우리 근이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해가 된다는 거는, 이 두 개 해가 된다는 거는 위에 식도 만족하고 아래 식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위에 식을 다 만족함을 알고 있네요. 그럼 우리 아래 식에서 이게 좀 갈린다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럼 아래 식도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3x랑 x 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맞지? 마이너스 2를 주고 플러스 1을 주면 우리 근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근을 한번 표시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봐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 포함 1도 여기 안에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는데 우리 0은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요 답은 우리 2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21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분응식이네요. 마찬가지로요 수직선을 그려서 그려볼 건데 우리 첫 번째 식 보니까요 인수분해 해줘도 되고 딱 사이즈 보니까 근이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4랑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랑 2가 우리 근이 된다는 것도 알고 2차식 쪽으로 닫혀 있으니까 근도 이렇게 우리 닫혀 있는 모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두 번째 식도에 한번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대값 x가 2하고 4 사이에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 절대값 x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는 멀었으면 좋겠고 4보다는 안쪽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2보다는 멀었으면 좋겠고 4보다는 가까웠으면 좋겠다. 이쪽과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2보다는 멀었으면 좋겠고 거리가 4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두 번째 식을 수직선을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합친 정수를 우리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합쳐봅시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해서 총 몇 개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우리 4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됐죠, 그죠? 절대값 같은 경우가 절대값의 우리 정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우리 수직선을 그려서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절대값의 정의를 한번 다시 또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2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것이 서로 다른 두 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 그때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클 때 우리 이런 문제도요 종종 봐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뭘 이용해 줄 거냐면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줄 겁니다. 여기는요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요. 여기 상수는요 지금 보니까 두 근의 곱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이걸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두 근의 곱은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첫 번째 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보다 작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음수인 두 근의 합이요. 음수인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 근의 합에 대한 식을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4 이게 두 근의 합인데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이런 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두 개를 한번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바꿔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a는 2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와서요. 가운데 2보다 우리 큽니다. 이러한 게 하나 나와줄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해주면 1하고 4가 바로 된 근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1하고 여기 4에서 우리 근을 가질 건데 2차식 쪽으로 입이 벌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도 이렇게 벌어져 있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근은 이 두 수직선의 공통 부분을 구해보면 뭐가 나온다? x는 4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줍니다. 그래서요 우리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나요?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2차 방정식 중 한 방정식만 허근을 갖는다. 그럼 우리 판별식 세워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록색 판별식과 우리 주황색 판별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정식만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초록색에서 나오는 우리 짝수 판별식을 계산해 보면요, b' 제곱 마이너스 ac 우리 요게 그쵸 판별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랑 판별식 세워볼까요? 그럼 이걸 세우기 전에 하나 확인해 보자면 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는 0이 아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고요. 판별식 세워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서 얘도 있네요. 그때 우리 하나만 뭐가 되고 하나만 음수가 되고 하나는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양수거나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요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수직선을 그리기보다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A축을 그리면 우리 0하고
3에서 근을 갖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록색 그래프에 해당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황색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요. 0하고 뭘 근으로 갔냐면 4를 근으로 갔습니다. 0하고 4를 근으로 갔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황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확언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음수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음수인 경우는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서는 둘 다 양수. 이 부분에서는 둘 다 지금 0하고 3, 4에서는 둘 다 음수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음수인 구간은 어디예요? 지금 3하고 4 사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3하고 4 사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음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사이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A는 뭐가 돼야 돼?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4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정확히 3이 되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음수니까 하나만 음수인 거 맞죠? 근데 정확히 4가 되어버리면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0이 되니까 하나만 음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음수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A는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실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요. 정답은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구해봤다는 거. 아,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24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우리 15, 15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P점을 하나 잡아가지고요. 수직으로 내려 꽂을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나오냐면요. PQC 아래 넓이는요. PQC 아래 넓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 PQC 아래 넓이는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삼각형 APR, PBQ, APR, PBQ의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각각보다 우리 크다라고 했네요. 그때에 될 수 있는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네, 그럼 씩 세워보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QC 아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의 길이가 우리 A라고 했습니다. 다시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여기를 우리 A라고 뒀습니다. 그럼 여기는 15-A가 되고요. 그럼 요거의 길이 또한 우리 뭐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15-A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직각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여기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A, 여기의 길이는 우리 A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된다는 것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요.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15-a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a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각형이요, 두 삼각형의 넓이보다 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러한 부등식이 두 개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보자. 이겁니다. a의 15-a는 우선 2분의 1의 15-a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식 하나랑요. 그 다음에 또 a의 15-a는 2분의 1의 제곱 없네. 이 a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우리 15-a는요. 길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럼 여기 15-a를 뭐 하고 갈 수 있다? 약분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a를 하나씩 약분하고 넘겨주면 어떤 식이 나오냐? 2a는 15-a보다 크다라는 식이 하나 나와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a는요. 우리 길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래서 a를 하나씩 약분해주고 넘겨주면 뭐가 나오냐면요. 30-2a는 a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줍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도록 합시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a는 5보다 큽니다. 하나 나와줄 거고요. 그리고 a는요 10보다 작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와줍니다. 그럼 끝났네. 5보다 크고 10보다 우리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요. 될 수 있는 수는 뭐가 있다? 6, 7, 8, 9, 10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것들을 다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다 더해주면은 가운데 거 5배, 답은 4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6, 7, 미친. 우리 10은 안 되는 거 알죠? 10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계산해주면은 어떻게 되면 돼요?
1이 더하면 15, 2이 더하면 15니까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거를 우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네, 문제 여기 끝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 우리 시험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